저는 올해 40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과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3개월 전 어머니 환갑잔치 날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서 친척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오빠가 주최했죠. 오빠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전문대를 나와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고요.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우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갔습니다. 오빠네 강남 아파트 평수의 반도 안 되지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빠는 공부 잘해서 집안 빛냈다. 너는 딸이니까 시집이나 잘 가라. 저도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빠 학원비 대려고 저는 학원 한 번 못 다녔지만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환갑잔치는 성대했어요. 친척들이 50명도 넘게 왔죠. 다들 어머니한테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오빠한테는 역시 장남이 든든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한테는 딸도 잘 컸네 정도? 식사가 끝날 무렵 오빠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환갑을 맞아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들 조용해졌죠. 저는 무슨 이벤트인가 했어요. 그런데 오빠 옆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응예응의 변호사 예응예응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갑자기 불안해졌거든요. 오늘 어머님의 환갑을 맞이하여 재산 분배에 대한 어머님과 아버님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재산 분배?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소재 이응이응 아파트 84평형 일체, 시가 약 15억 원, 그리고 예금 및 적금 총 5억 원. 이 모든 재산을 장남 이응이응 씨에게 증여합니다. 순간 귀가 멍했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억이요? 그 많은 돈을 오빠한테만요?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 장남이 집안대를 이을 거야. 당연히 재산도 물려줘야지. 당연히요?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친척들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장남이 다르네. 잘됐다, 잘됐어. 오빠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수님도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잘 모시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작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너는 딸이잖아.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 됐잖아. 하지만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40년 동안요. 시집간 딸이 무슨 재산이야. 너희 오빠가 집안대를 잇는 거야. 장남이 다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 집 딸인데요. 어릴 때 오빠 학원비 대려고 저는 학원도 못 다녔잖아요. 오빠 대학 등록금 대려고 저는 전문대 갔잖아요. 그게 언제 얘긴데. 그때는 다 그랬어. 네가 희생한 덕분에 네 오빠가 잘 됐잖아. 희생이요? 그럼 제 희생에 대한 보상은요?
보상? 야, 너 지금 돈 달라는 거야? 시집 가서 잘 살면 되지. 친정 재산을 왜 바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히 이러지 마. 부모님 뜻이잖아. 오빠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뭐가 불공평해? 나는 장남이야. 당연히 집안 재산을 물려받는 거지. 그리고 나도 부모님 모실 거고. 모신다고? 어떻게?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모시지. 정말요? 그럼 나는 장남이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냥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를 재우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40년을 이 집 딸로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정에 연락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안 갔고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전화 안 하니? 바빠서요. 바쁘긴.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어머니는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야, 너 지금 삐진 거야? 아니요. 그냥 제 인생 살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왜?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야. 뇌출혈이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강남 이응이응 병원, 응급실, 빨리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대. 그럼 빨리 가봐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오늘 가게 열어야 돼. 이런 날 무슨 가게를 열어. 빨리 가봐. 오빠가 있잖아. 장남이 책임지고 모신다며.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진심이야? 응. 나는 남의 집 사람이래. 나한테 재산 한 푼 안 준 사람들인데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돼?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는 나한테 딸이 아니라 시집간 딸이래. 저는 가게로 갔어요. 빵을 구웠습니다. 손님을 받았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점심 무렵 오빠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3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죠.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4시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누나 왜 전화 안 받아? 엄마 수술실 들어가셨어. 형수님, 언니, 제발 좀 와요. 혼자는 힘들어요. 아버지, 이 불효자식아. 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안 와?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28통이었습니다. 오빠, 형수님, 아버지, 큰이모, 작은이모, 고모, 삼촌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오빠한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누나, 뭔데? 엄마 수술 끝났어.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한쪽이 마비됐대. 재활 치료 받아야 한대. 그래, 잘 됐네. 잘 됐다고? 누나,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나도 알아. 그래서 병원에 누가 있어야 하잖아. 내일부터 교대로 좀 해주면 안 돼? 오빠가 하면 되잖아. 나는 회사 다녀야지. 형수도 애들 키워야 하고 나도 가게 해야 돼. 가게가 회사보다 중요해? 그건 그냥 부업이잖아. 부업이요? 저는 웃었어요. 오빠, 나는 그 부업으로 내 가족 먹여 살려. 오빠는 재산 20억 받았잖아. 오빠가 돌보면 되지. 누나,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응, 돈 때문이야.
재산은 오빠 혼자 다 받고 병간호는 나한테 시키려고? 그게 말이 돼? 누나도 딸이잖아. 오빠도 아들이잖아. 게다가 장남이잖아. 집안돼 있는다며. 누나, 진짜 이럴 거야? 응, 나는 안 가. 오빠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재중 전화 10통 이상. 오빠, 형수님, 아버지, 친척들, 다들 똑같은 말만 했어요. 엄마가 아픈데 딸이 어떻게 안 와? 피도 눈물도 없냐? 네가 며느리도 아니고 딸인데.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재산은 오빠가 다 받았으니까 오빠가 모시세요. 나는 남의 집 사람이라서요. 장남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하루에 10통, 15통, 20통. 저는 다 무시했어요. 가게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딸 숙제 봐주고, 남편이랑 TV 보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왜 달려가야 해? 나한테 한 푼도 안 준 사람들인데. 2주째 되는 날, 형수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언니, 왜 여기까지 와? 언니, 제발 좀 도와줘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미치겠어요. 오빤 회사 다녀야죠. 임원인데, 어떻게 휴가를 내요? 나도 가게 해야 돼. 가게는 문 닫으면 되잖아요. 회사는 못 쉬고, 가게는 문 닫으면 돼? 왜? 내일은 하찮아서? 그게 아니라, 형수님, 오빠가 재산 20억 받았잖아요. 그걸로 간병인 쓰세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그럼 지금은 뭔데요? 어머니 지금 아프신데 그게 노후 아니에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은 접니다. 재산 줄 땐 피도 눈물도 없더니 이제 와서 피 운운하지 마세요. 형수님은 울면서 나갔어요. 저는 다시 빵을 구웠습니다. 3주째 드디어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님들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네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딸이 안 오면 그게 말이 되냐. 오빠 있잖아요. 오빠는 일해야 한다고. 나도 일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빵이나 굽는 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빵 구워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요. 이게 일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지. 부업이든 주업이든 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환갑잔치 날 뭐라고 하셨죠? 나는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럼 남의 집 사람한테 왜 병간호하라고 해요? 장남 있잖아요. 재산 20억 받은 그 장남. 재산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권리랑 의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재산 받았으면 책임도 져야죠. 넌 딸이잖아. 맞아요. 딸이에요. 그래서 재산 한 푼 못 받은 딸이요. 그런 딸한테 왜 책임을 지우세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안 오면 나는 너를 딸로 안 본다.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볼게요. 뭐? 환갑잔치 날 이미 정리됐잖아요. 저는 남의 집 사람이고 오빠가 대를 잇는 거죠. 그럼 오빠가 다 책임지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셨죠. 이 불효자식아, 너 두고 보자. 아버지는 나가셨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다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아들 주고 간병은 딸 시키고 말도 안 돼요.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78통이었어요. 78통이요. 오빠, 형수님, 아버지, 큰이모, 작은이모, 고모, 삼촌, 사촌들, 심지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들까지 전화했더라고요. 문자도 수없이 왔어요. 네가 딸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 죽으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불효 자식아. 인간도 아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환갑 잔치날 어디 있었지. 재산 나눌 때는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안 했잖아요. 다들 박수만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보고 불효자식이래요. 웃기죠? 저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환갑잔치 때 재산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셨죠. 그때 다들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장남이 받는 게 맞다고 하셨죠. 그럼 장남이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산 받을 때는 침묵하고 책임질 때는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뭔데? 엄마, 재활병원으로 옮겼어. 그래, 간병인 썼어. 하루에 15만 원이래. 비싸네. 누나, 나 진짜 힘들어. 내가 뭘 어쩌라고. 누나도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누나도 딸이잖아. 오빠도 아들이잖아. 게다가 재산 20억 받은 아들. 그 돈은 이미 다 계획이 있어. 나도 계획 있어. 내 딸 대학 보내야 해. 나는 전문대 갔지만 내 딸은 4년제 보낼 거야. 누나, 오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 재산 다 받기로 한 거. 그럼 책임도 다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형수님 SNS를 통해서요. 형수님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휠체어 탄 어머니 사진. 캡션에는 힘들지만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죠. 효부시네요. 대단하세요. 딸은 뭐예요? 그 댓글 보고 웃었어요. 딸은 뭐 하냐고요. 딸은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거죠. 2달 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산을 네 오빠한테만 준 건 잘못이었어. 아버지가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았나 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도 아들이랑 똑같은데. 아버지, 근데 이미 증여는 끝났어. 취소할 수가 없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네 오빠한테 말했어. 너한테 얼마 좀 나눠주라고. 오빠가 뭐래요? 거절했어.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좀 같이 돌봐줘라. 아버지 혼자는 힘들어. 오빠는요? 오빠는 바쁘대. 회사 일이 많대. 간병인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에 450만 원이야. 1년이면 5천만 원이 넘어. 20억 있잖아요. 그건 오빠 돈이야. 제 말 들려요. 아버지? 오빠 돈이래요.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어머니 간병비 내야죠. 그건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진짜 미안하면 오빠한테 돈 받아서 어머니 간병인 쓰세요. 나는 못 도와드려요. 네가 그렇게까지 냉정한 애였어. 아니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응. 후회 안 해? 아니, 정말.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권리랑 의무는 같이 가는 거야. 재산 받았으면 책임도 져야지. 부모님은 선택하신 거야. 장남한테 다 주기로. 그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저를 안아줬어요. 수고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요. 3달 후 추석이었어요. 저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친정은 안 가? 안 가요. 왜? 갈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저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저도 잘해주는 거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저녁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 명절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답장했어요. 오빠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재산 없는 딸이잖아. 명절에 갈 이유가 없어. 누나,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영원히 오빠가 재산 나한테 반 나눠주든지 아니면 어머니 간병비 반 내든지 해. 그럼 생각해 볼게. 그건 안 돼. 그럼 나도 안 돼.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친정 소식은 가끔 친구들한테 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재활치료 중이래요. 아버지가 혼자 모시고 계시대요.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죄책감이 들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늘 친정 눈치를 봤어요. 명절 때 선물 뭐 사갈까? 용돈은 얼마 드릴까? 자주 전화드려야 하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속이 편합니다. 제 딸한테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여자라서, 딸이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돼. 누가 너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거절해도 돼. 네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저는 제 딸한테 똑같이 유산을 나눠줄 거예요. 만약 아들이 생기더라도요. 왜냐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더 공평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해요. 재산 줄 때는 넌 딸이니까라고 하고 책임질 때는 넌 딸이잖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착한 것도 좋지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그 선을 이해해 줄 거예요.